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구온난화 1.5도, 2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이 문명이 붕괴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건 확실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의한 이 경제적 피해를 다 계산을 해놨어요. 2100년까지 전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액이 GDP의 거의 20%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구온난화가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산림 파괴 등 생태계와 사회에 끼치는 구체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구가 온난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 우리가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온갖 그 합병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병들이 막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승되게 되면 바로 이 기후의 조절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적절한 식량, 그다음에 안전한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 사회적인 이러한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정치적 분쟁이 심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막 그래서 세상 자체가 그냥 아수라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더 뜨거워지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거, 이게 더 뜨거워지는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더욱더 불안정한 이러한 사회,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블루카본이란 무엇이며 완도의 해양 생태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우리가 이제 나무나 토양이 이제 그 탄소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린 카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안에 이제 식물이라든가 뭐 미세 조류라든가 그 다음에 어패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갯벌 같은 이러한 데서 이렇게 해안가 생태계에서 이제 이 탄소를 잡고 있는 거를 우리가 블루 카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해안 생태계가 탄소를 잡는 이 능력은 우리 이제 이 육상의 이 숲이 이 탄소를 잡는 능력보다 단위 면적당 서너 배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기후 변화를 갖다가 막는데 굉장한 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자체를 얘가 다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어떤 이 갯벌, 특히 이 해안 생태계를 갖다가 보존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대나 아열대 해안에 우리 망글로 숲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닷가에 그렇게 이제 숲이 발달이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싹 다 베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새우 양식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뭐 피자 한 판 이제 시켜 먹으면 새우가 뺑 둘러갖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새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대나 아열대 해안 생태계를 지금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새우를 수입하는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피자 한 판에 뺑 둘러 나온 그 새우를 먹으면서 야 망글로 숲은 얼마나 망가졌는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진행된 인공 구름 실험과 같은 기후 조작 실험의 목적, 방식, 그리고 윤리적 환경적 논란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인공 구름 실험을 하다가 그 앞에 있는 그 시청에서 이제 중단 명령을 내려서 조금 이제 시도하다가 그냥 끝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공학적으로다가 만약에 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아까 뭐 문명의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는데 공학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너무 간단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그 위험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보게 되면 결핍 때문에 일어난 위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뚝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가 없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감염병이 돌 때 보건 시스템이 다 시원찮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결핍 때문에 일어난 이런 위험들이었는데 우리 인류는 이 결핍 때문에 일어난 이 위험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잘 이 과학기술을 통해 갖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잘 막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걸 굉장히 빠른
빠른 시간 안에 막은 대표적인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인류가 끌어안았던 여러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해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지금처럼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이 기후변화, 오늘날의 이 지구 환경의 위기는 결핍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과잉 때문에 일어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물론 과학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체적인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이 위기는 과학기술만 갖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1991년도에 필리핀에서 피나트포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이 화산이 워낙 폭발력이 좋아갖고 이 화산재가 저기 10km 이상을 올라가갖고 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대륙권이고 저 15km 위쪽에는 성층권이 있는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성층권으로다가 이제 이 화산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성층권에 화산재가 쫙 깔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한 1, 2년 동안 계속 화산재가 성층권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을 시켜갖고 그 당시 한 1, 2년 동안 기온을 전 세계적으로 0.5도를 갖다가 떨궜습니다. 지금 기온이 뭐 1도 올라갔다 2도 올라갔다 이거 갖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많다, 기후변화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봤더니 화산 하나 폭발하니까 이게 0.5도를 떨궈 버리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후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구에다 실험을 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층권 어디에다가 이제 그 화산재 같은 이런 이제 그 물질을 이제 갖다 뿌리면은 기온을 잘 떨굴 수가 있는가 그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성층권에다가 그런 화산재 같은 거를 뿌려갖고 기온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바로 이걸 또 실시를 못하냐? 1991년도 그때 기온은 떨궜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냐면 그 당시에 비가 잘 내리는 지역에서 가뭄이 든 지역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 또 홍수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이러한 기후의 변동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봐도 기온은 떨구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 강수량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그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게 뭐 봄에는 좀 가물고 여름에는 그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건조해지는 뭐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 농사가 다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강수량이 변동이 일어나갖고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런지 모른다라고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현재는 이런 실험을 국제적으로다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합의는 돼 있는데 그래도 인간은 워낙 호기심이 이제 많으니까 그래도 종종 이제 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노력은 또 하는 그런 그룹들은 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요? 몇 년 전에 태풍이 그 포항 쪽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포스코가 이제 침수를 당했고 그래서 그 생산 차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복구를 하는데 1조 원 이상의 그런 이제 피해가 그렇게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막지를 않아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 경제적 이런 이제 물질적인 이런 피해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의 그 경제적 피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전 세계 UN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1.5도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 그런 목표로 되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아리백이라든가 무슨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5도를 막으려고 하게 되면 이 화석 연료를 쓰는 이러한 산업들을 거의 다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홀로 화석 연료 산업을 갖고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투자의 감소라든가 자산의 그 하락에 의해 갖고 피해를 보는 거 이거를 전환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피해, 그 다음에 전환의 위험 이런 두 가지로 이제 경제적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독일의 포스담 이제 기후 영향 연구소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갖고 기후가 붕괴되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가정을 했었을 때 2050년에 전 세계적으로 GDP가 약 한 19%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따져도 약 14% 정도의 GDP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하고 기상청하고 금강이 이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다가 이 기후 변화에 의한 이 경제적 피해를 갖다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2100년까지 우리가 그 전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물리적 피해, 전환의 그런 위험들을 통해 갖고 보게 되는 피해액이 우리 GDP의 거의 20%까지 가까이 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GDP의 20%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았던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우리가 GDP가 한 해 동안 5%가 떨어졌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 4배짜리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 이제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 갖고 이런 이제 뭐 아리백, 그다음에 탄소흡경 조정제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전기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10%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이미 30%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에 지금 3분의 1밖에 돼 있지를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항상 난관과 한계와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세계 주류 시장의 이 진입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긴장해야 되고 빨리 지금 이거를 지금 뒤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자들이 갖는 확신과 불확실성은 어떤 부분이며 왜 국제적 공조와 국가 간 책임 분담이 중요한가요? 지금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위험이 지금 뭐 기후위기, 지구환경위기 이거 이전에 얼마나 그 위험이 많았어요. 온갖 감염병, 온갖 자연재난, 뭐 그다음에 뭐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는 막 수백만 명씩도 좀 그렇게 죽어나갔었잖아요. 물론 그거를 위험을 당했던 사람은 대단한 비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 전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바로 지금까지 그것이 아무리 큰 위험이다라고 해도 다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의 불가능성이고 그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에 있는 그 기준이 지구온난화 1.5도, 2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이 문명이 붕괴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5도, 2도를 넘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이 회복의 불가능성이 올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이런 어떤 그 증거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예전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5도 정도는 올라가야지 회복 불가능한 위험 속에 빠질 거야라고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과학적 증거가 쌓이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1.5도, 2도를 넘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도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인류 전체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 위험이잖아요. 이게 참 이제 뭐 묘한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열심히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 그럼 딴 나라들은 하나도 안 해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임승차라고 하는 그거를 하고 싶은 그래서 딴 나라는 열심히 하고 나는 안 하면서도 기후 위기를 막고 싶어하는 이러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 기후위기는 개별 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바로 이거를 협력과 그 연대를 통해서만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기후위기고, 그래서 전 세계 이 공조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유엔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거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나라의 그 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의 대사가 따로 있는데 바로 그게 기후변화 대사이거든요. 그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거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다가 지금 1.5도를 막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GDP의 약 4% 정도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의 4%가 어느 정도냐? 지금 전 세계에서 국방비로 GDP의 약 2%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비용의 약 2배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그때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5%를 썼습니다. 미국은 37.5%를 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했는데, 그때 GDP의 거의 절반을 썼다라고 해서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뭐 굶어 죽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또 나라도 다 지켜냈죠.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전쟁의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코 우리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기후 위기를 못 막는 건 결코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하겠냐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기후 위기에 이것이 실제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결정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